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무료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생소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요건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뭐 제가 한국경제TV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회비는 월 44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단타 매매, 세력주 매매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유 있는 중기 투자. 그래서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죠. 좀 느린 매매 하시는 분들. 자세한 거는 상담 전화를 이쪽 번호로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안 되고요. 가입 안내 상담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야간 선물이 올라갔고요. 다우지수가 4만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제 CPI, 뭐, 다우지수 4만 돌파하는 건 3년 반 만에 신기록이죠. 각각의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2만 돌파했고요. 2020년도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종료되고 나서 3만 돌파했고, 이번에 이제 미국 CPI 둔화되고 긴축 종료 기대감 때문에 4만 돌파했습니다. 다이먼이 그 회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어떤 CPI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앞에는 많은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있고,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 기대하듯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월가에 좀 많아요. 금리 상승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시 부동산과 레버리지 개인 신용에 스트레스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레이달리오도 이제 은퇴는 했지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부채가 너무 많다, 미국에. 그 다음 이주율이 너무 높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나중에 된 문제가 돼.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미국의 내전 확률이 30-40%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다이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해서 인상 가능성 아예 차단시켜 버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책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적 제한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날 그 파월 의장의 얘기는 생산자 물가지가 높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디에서 유래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생각보다 정책을 더 오래 현재의 속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나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강력한 거죠.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주택 외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기에는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내려간다. 이거는. 그 판단을 내리려면 4분의 1 이상의 지표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지만, 결론은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내려가겠지만 결국 확인하는 데는 4분의 1 이상의 지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의 정책,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를 하지 않는, 인상도 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정책을 더 오래 현재 속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9월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9월 정도에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레이달리오도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부채 관련해서. 근데 이제 파월 의장도 크다란 구조적인 적자, 미재정 정책 의심할 나위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활용점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CPI가 예상보다 내려갔고요. 근원 CPI도 예상치보다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보면 근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내려가고 CPI 헤드라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서비스 물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형태의 패턴인 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패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거죠. 뭐 이건 나중에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그 소비도 이렇게 멈춰서 버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두고 높은 물가 때문에 소비를 뭐 멈춘 거다. 어쨌든 뭐 소비가 좀 주춤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향후 금리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골디락스. 그러니까 물가가 높지도 않고 경기가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 이럴 장세는 이제 대형주가 못 가죠. 계속 이제 종목 장세로 가는 거죠. 개별주 장세가 되는 거죠. 시장이 갇혀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 주식 보면 대형주는 계속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뭐 이렇게 올라갔다 들어갔다 뚫탁이 없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조금 보면 이제 밈 주식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게임스탁처럼 막 그런 게 올라갔더니만 막 급등했다가 다시 막 빠져버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게임스탁이 빠지니까 금요일날 우리 개별 테마주 어때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개별 테마주 안 좋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밈 주식들이 이제 급등했다가 급나가니까 우리의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 테마주 같이 이제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다 대신에 거래소의 음식료 관련주 있죠.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뭐 그런 쪽뿐만 아니라 뭐 오뚜기, 대상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개별 테마주 쪽이 너무 많이 갔다 보니까 그게 이제 코스피의 개별 테마주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개별 테마주가 시장에서 시장으로 옮겨가는 형태의 흐름만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와중에 워런 버핏은 계속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관세를 막 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 전지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못 가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얘기고요. 제가 국채금리만 안 올라가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볼 때 10년물이 4.7에서 4.9만 안 가면 된다라고 안 갈 것 같죠. 유가는 90불 가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 비트코인은 8만원 해서 6만원 찍었고 금 가격도 뭐 레이달리오는 금이 좋다 그러죠. 제이미 다이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채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안 좋을 거다. 그러면 금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이 올라갔어요. 금도. 근데 유가는 제가 볼 때 90불 후반 100불이 마지노선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7에서 4.9까지 돌파하면 이거는 시장에 충격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지금은 안 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간 증시를 보면 외국인 수급은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롤오버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번 줄었다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다.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막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재미없을 거다. 종목이 더 재밌을 거다 그랬죠. 근데 이번 주 개별 테마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다는 것들. 근데 금요일부터 약간 코스닥의 개별 테마주들이 좀 안 좋고요. 거래소의 개별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형태랑 좀 다르다라는 것.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밈 주식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밈 주식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코스피는 지금 5조 매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4조였는데 더 샀습니다. 물론 요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블록딜 물량이 있어요. 블록딜 물량 2,300원인가 그게 있으니까 그걸 뺀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대형주가 못 가는 게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스마트머니가 잡히는 개별주 테마주이 잘 가고 코스닥은 대형주가 못 가는 게 이런 수급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수급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개별 테마주 장세. 그렇다고 그래서도 막 대형주가 가는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장구는 뭐 여전히 그냥 정체, 뭐 종목 장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미국 시장의 분석을 해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나 파월 발언을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화된 걸 봐서는 골디락스 장세가 기대된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이제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밈 주식이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 밈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코스닥의 개별 테마주들이 같이 이제 동조화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죠. 요게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대형주를 보지 말고 미국 시장의 밈 주식의 변동성을 좀 보고 얘가 이제 완전히 꺾여버리면 이제 개별 테마주 장세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지수는 4만 돌파를 했는데 이제 기술적 박스권 정체죠. 다우는 올라가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정체가 들어가야겠죠. 제가 이건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시장 분석도 개별 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월 초에서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확산이 됐는데 이제 목금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갔던 종목들은 꺾이면서 이제 선별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전에는 한 50개 종목이 갔다면 이제는 한 10개 종목만 갖기는 그런 개별 테마주 장세의 변동성. 그러니까 밈주식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가고 있다. 그 대형주는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 회원들하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량 섹터 중에 대형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형주나 옐로칩 중에 우량 섹터 중에서 하반기 스타 종목이 부각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스타 종목이 몇몇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반기에 이제 스타 종목이 제가 볼 때 한 9월달 금리 인하면 6월부터 해서 한 9월까지 스타 종목이 이제부터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섹터 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 섹터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보면 반도체도 이제 많이 물렸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제외하고 그런 종목들이 좀 탄력성이 둔화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반도체는 정배열이니까 좀 나은데요. 확실히 2차전지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역배열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섹터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안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섹터가 안 되니까 개별 테마주들이 조금씩 이제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됐고요. 이번 주 후반에는. 그리고 제가 이런 와중에서 막 사람들이 다 개별주 이런 걸 관심을 가질 때 우량 섹터 중에서 하반기에 이제 스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도 스타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확산, 그러니까 50개 종목에서 이제 한 10개 종목, 제가 얘기하는 거 50개, 딱 50개는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개별 테마주들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가는 장세에서 이제 딱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종목들만 가는 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테마주는 특정한 섹터의 종목들만 가는
장으로 바뀌고 우량 섹터 중에서는 하반기 스타 종목이 부각될 것 같고 요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개별 테마주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확산됐으니까 그게 아니고 선별할 것 같고 종목별로 이 선별주 중에 스타 종목이 나올 것 같고 우량주 섹터 중에서 대형주 제외하고 중형주나 옐로칩 중에서 스타 종목, 하반기 스타 종목이 부각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종목 장세인데 9월까지는 아무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을 잘 이렇게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월 금리 인하 시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빨리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고 특히 6월 달에서 7월 초 사이에 지수가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계속 위쪽이고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 찍고 변동성이 팍 나온. 이제 그럴 때 하반기 좋은 주식들 사야죠. 잘 안 빠지겠지만 그런 주식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시황을 크게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죠. 무조건 종목 장세.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키포인트 적어주고 왜 종목을 얘기 안 해줍니까? 다른 유튜브는 다 종목들 얘기해 주는데라고 하루 이틀입니까? 제 스타일이잖아요. 예, 제 스타일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으시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만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경제TV를 제가 199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5년 됐잖아요. 올해로.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이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조일교의 주식 뭐 투자 철학 이러면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쌈박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치 이런 것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 날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종목 장세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접근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